김정숙의 그림으로 읽는 노장.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발자국 소리를 싫어한 나머지 그것들을 떨쳐버리려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릴수록 발자국 소리는 더 커지고 그림자는 계속 따라왔다. 결국 그 사람은 지쳐 죽고 말았다. 장자는 말했다. 그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늘에 들어가 쉬기만 해도 그림자는 사라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발자국 소리는 멈춘다는 것을. 장자 어부편에 나오는 우화로 장자의 휴식 철학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장자는 인간이 괴로운 이유를 세상과 경쟁하며 끊임없이 무엇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장자, 인간세에서는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정신이 상한다고 했고, 소요유에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누리는 삶을 최고의 경지로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반대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마치 장자가 비유한 그림자를 피해 달리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달린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발자국 소리도 멈추지 않는다. 차라리 그늘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그림자도 발자국 소리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휴식의 지혜다. 그렇다면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쉬어야 제대로 쉬는 걸까? 천재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낮잠을 잤다고 한다. 이를 두고 후대의 학자들은 전략적 낮잠이라 불렀다. 낮잠이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휴식이었다는 의미다. 우리 조상들도 낮잠에 관심이 많았는지 옛 그림 가운데 낮잠을 주제로 한 그림이 유난히 많다. 나무 아래서 취해 잠든 선비, 배 위에서 머리 숙여 잠든 어부, 앉아서 졸고 있는 스님, 언덕에서 잠든 목동, 깃을 웅크리고 잠든 까치 등 종류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잠과 꿈에 관한 그림은 장자의 호전몽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장자는 호전몽에서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과 현실의 구별이 아니라 인간이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이다. 결국 그림 속 낮잠은 세상사에 얽매인 마음을 놓아버린 정신적 자유의 순간, 곧 장자가 꿈꾸었던 소요유의 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화원 화가 이재관의 오수도는 행복한 낮잠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자. 산속 서재에서 독서하던 선비가 읽던 책을 베개 삼아 낮잠을 자고 있다. 여백에 적힌 화자가 그림의 멋을 더해준다. 새소리 위아래서 들려오니 낮잠이 쏟아지네. 은자의 소박한 산속 생활을
부드러운 목과 넉넉한 필치로 묘사하여 더욱 정겹다. 이재관은 왜 낮잠 자는 선비를 그렸을까? 낮잠은 흔히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 동양 사상에서 참된 깨달음은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애써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달릴 것이 아니라 그늘에 들어가야 하듯이 마음의 번뇌를 없애려면 잠시 멈추어야 한다. 이러한 장자의 사상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호전몽이다. 인간은 깨어있을 때 사회적 지위와 역할,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인간과 나비,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이 서로 자유롭게 넘나든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수도의 낮잠은 호전몽과 만난다. 그림 속 선비는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선비에게 책은 지식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그는 책을 베개 삼아 자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다. 책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삶 그 자체를 대신 경험할 수는 없다. 글자는 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도 그 자체는 아니다. 자연의 도를 이해하려면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다. 어쩌면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토록 찾던 답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자연 속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수도는 독서를 멈춘 순간 더 큰 배움이 시작되는 역설의 장면이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윤두서와 그의 아들 윤덕희도 오수도를 그렸다. 이 중에서 윤덕희의 숭화 오수도를 보자. 이 그림에는 울창한 소나무 아래 바위에 기대어 다리를 꼰 채 잠든 인물이 등장한다. 얼마나 고단했던지 책상 다리를 하고 있다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진 모양이다. 낮잠을 자는 그림 속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혼란한 세상을 떠나 은둔 생활을 했던 진단으로 추측된다. 진단은 당나라 말에 태어나 오대십국 올랑길을 거쳐 송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학문과 식견이 뛰어났으나 혼탁한 정치를 피해 무당산에 들어가 은거했다. 여러 가지 무술을 익히는 한편 고요하게 누워서 몸을 수면 상태와 같게 하는 수공에 특히 뛰어났다고 한다. 무엇보다 조정의 부름을 피하느라 수십 일에서 수백 일 동안 잠만 잤다는 특이한 일화가 전해져 흥미롭다. 옷깃을 풀어헤친 채 깊이 잠든 그림 속 선비의 여유로운 자세에서 진단의 모습이 떠올랐다. 진단은 실제로 후대의 도가적 은자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조정의 부름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잠을 잤다는 일화 역시 현실 권력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로 읽힌다. 이는 장자 첫 편인 소요유와 깊게 통한다. 장자가 말한 소요유란
정신이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이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소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그림 속 인물은 현실 정치와 경쟁의 세계를 떠난 진단의 삶, 그리고 장자가 말한 자유로운 유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장자의 관점에서 잠은 인간이 세상의 분별을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울창한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 인물이 묻혀있는 구도 역시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유숙의 오수산매 속 스님 또한 그러한 장자의 세계를 보여준다. 스님은 집신을 신은 채 머리를 무릎에 묶고 낮잠을 자고 있지만 실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그림에서 인상적인 것은 스님의 얼굴을 단정한 필선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반면 옷주름과 윤곽선은 농담의 변화가 많은 실험적인 필선을 구사한 점이다.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아 잠에 취한 스님을 표현하라고 애써 어깨 부분을 유난히 진한 먹으로 그린 것도 눈에 띈다. 굵고 느린 먹선의 흐름은 한가하고 조용한 작품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 볼수록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 선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휴거 헐거 절수개화. 쉬고 쉬고 또 쉬다 보면 새로 된 나무에서 꽃이 피리라는 뜻이다. 쇠나무는 원래 꽃이 피지 않는 존재다. 그러나 쉬고 또 쉬다 보면 쇠나무에도 꽃이 필 것이라고 한다. 이는 휴식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창조성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임을 뜻한다. 장자 또한 억지 노력으로 도를 얻을 수 없으며 마음을 비우고 자연에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열린다고 보았다. 낮잠에 빠진 스님 역시 잠시 현실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세속의 시간과 의무, 신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탁발승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닌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장자가 말한 자유는 바로 그런 상태다. 결국 유숙의 오수산매는 쉼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여백이 많은 그림이 깊은 울림을 주듯이 삶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스님의 짧은 낮잠은 세상에 지친 영혼이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시간이다. 마치 쇠나무에 꽃이 피듯이 말이다. 오늘날 뇌과학 역시 비슷한 사실을 말한다. 잠시 멍하니 쉬거나 낮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성을 높인다. 장자가 이야기한 그늘에 들어가 쉬라는 가르침이 현대 과학에 의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장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지금 불안을 떨치려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가? 이는 2000년 전 장자가 한 질문이지만 쉼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절실한 물음이다.
그대는 지금 불안을 떨치려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가?